문학작품에 묘사된 일제강점기 질병과 서민들의 생활. 심동화, 김정선. 일제치하 한반도의 구성원을 괴롭힌 3대 고질병은 결핵, 성병, 소화기병이었다. 조선 총독부 의원 관제에 의해 1910년 설립된 총독부 의원은 대한의원을 승계한 병원으로서 조선의 가장 권위 있는 의료 중추 기관이었다. 식민지 조선에 서구식 의료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 병원은 서양의학 위주로 진료를 했다. 1914년부터 1926년까지 이 병원의 진료 환자 수를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3대 질병인 비뇨생식기병 및 화류병이 약 20%, 소화기병이 약 19.5%, 결핵을 비롯한 호흡기 질병이 약 18.7%에 이른다. 그 중에서도 결핵과 성병 두 질병은 당시 완전한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난치병이었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일제하에 발표된 소설에는 결핵과 성병에 대한 형상화가 매우 두드러진다. 목차는 다음과 같다. 제1장에는 식민지 시기의 질병, 결핵과 성병에 대하여 말하고, 제2장에는 리듬맵 제너레이터를 활용하여 당시 의료 시스템의 현황을 발표한다. 제3장에는 타임라인으로 이미지화하여 일제강점기 질병을 다룬 문학작품을 시대별로 알아보려고 한다. 제4장에서는 소설 속에 묘사된 질병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식민지 시기의 질병 중 첫 번째는 결핵이다. 결핵은 기원전 7,000년경 석기시대의 화석에서 그 흔적이 발견된 이래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감염 질환으로 1882년 독일의 세균학자 로베르트 코호가 결핵의 병원체인 결핵균을 발견하여 같은 해 3월 학회에서 발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그리고 폐결핵 환자로부터 나온 미세한 침방울 혹은 비말핵에 의해 직접 감염되지만 감염된다고 해서 모두 결핵에 걸리는 것은 아니며 대개 접촉자의 30% 정도가 감염되고 감염된 사람의 10% 정도가 결핵 환자가 되며 나머지 90%의 감염자는 평생 건강하게 지낸다. 폐결핵의 증상을 호흡기와 관련된 증상과 호흡기 이외의 전신 증상으로 구분하며 호흡기 증상으로는 기침, 가래, 혈당, 백혈 등이 나타나고 전신 증상으로는 발열, 발한, 쇠약감, 신경과민, 식욕부진, 소화불량, 집중력 소실 등이 있다. 1914년에서 1926년 조선 총독부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당시 질병을 가진 환자 중 결핵 및 호흡기 질병을 가진 환자의 비율이 약 18.7%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1930년대부터는 환자 수가 50에서 60만 명으로 증가했고 한 해 사망자 수는 5에서 6만 명에 달했다. 식민지 시기의 질병 중 두 번째는 바로 성병이다. 성병은 인질, 공성하감, 매독, 폐해림프 유가종 등 4가지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다. 성병은 성교나 성적 접촉이라는 특별한 조건 아래에 전파되는 것으로 이러한 환경과 조건에서 전파될 수 있는 모든 질환이 동시에 전파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 성병은 다른 전염성 질환이 재감염이 어렵고 재감염되더라도 그 증세가 이전보다 가벼워지는 것과는 달리 면역 발생이 매우 약하거나 전혀 생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병은 성교 상대자를 자주 바꾸는 빈도에 비례하여 만연한다. 이와 같은 특징 때문에 성병에 감염된 자는 물론 그 사람과 성교를 한 사람 모두를 추적해 함께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1914년에서 1926년 조선 총독부 의원 자료에 의하면 당시 질병 환자 중 비뇨생식기병 및 화류병은 20%에 달했고 일제 말기에는 그 수가 34만 명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기록된다. 이 지도는 일제 강점기 당시 의료 시스템의 현황을 보여주는 전체 도립 의원의 결핵 환자 병실 수를 나타낸다. 지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제 강점기 조선 의원의 결핵 환자 수용량은 매우 낮았다. 가장 많은 병실 수가 있는 곳이 평양 도립 의원인데 이곳도 14개에 불과했다. 이외에 인천, 안성, 충주, 대전, 광주, 제주 등 대부분의 지역의 도립 의원에는 결핵 병실이 전혀 없었다.
도시 외의 다른 지역, 특히 산간이나 도서 지역은 결핵 방역 시스템이 전무했던 것이다. 이는 당시 결핵 환자 수가 60만에 이르렀던 실상에 비해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국가적인 의료 시스템은 턱없이 부족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에 비해 결핵을 다룬 문학 작품은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국가적인 차원의 결핵에 대한 의료 시스템은 매우 부족했지만 서민들의 일상 속에는 이미 결핵이라는 전염병이 아주 많이 보편화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다음은 일제강점기 창궐했던 전염병인 결핵과 성병을 다룬 문학 작품을 시대별로 나열한 타임라인이다. 먼저 1919년에는 김동인의 약한 자의 슬픔에서 이 질병들을 다루었고, 1920년대에는 현진군의 할머니의 죽음, 그립은 획인론, 사립정신병원장, 정조와 약과, 그리고 가장 유명한 염상섭의 해바라기가 있다. 다음으로 1930년대에는 전염병을 다룬 가장 많은 문학 작품이 출간된 시기이다. 김동인의 발가락이 닮았다, 붉은 산, 강경애의 인간 문제, 박대원의 소설가 고법씨의 일일, 이상의 봉별기, 김유정의 땡볕, 태만식의 탕류, 최정희의 병실기, 치맥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1940년대에는 최정희의 인맥, 천맥과 최만식의 병이 났거든 등이 있다. 다음은 소설 속에 묘사된 결핵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결핵을 다룬 대표적인 문학 작품으로는 이상의 봉별기와 염상섭의 해바라기가 있다. 먼저 이상의 봉별기에는 23살의 박혈하는 폐병장이 등장한다. 그는 박혈이 심해 한적한 온천으로 요양을 갔다가 그곳 여관 주인의 소개로 여인 금융을 만난다. 그곳에서 그는 박혈을 지속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지어온 약도 먹지 않고 지낸다. 그곳에서 그는 그저 자신이 걸린 병에 속수무책일 뿐이었다. 그저 죽음을 앞둔 지식인의 운명 앞에서 방황만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이상의 소설에서 폐병 환자는 무력감, 절망으로 표현된다. 봉별기 끝부분에 등장하는 속어도 꿈결, 속여도 꿈결, 고비고비 뜨내기 세상, 그늘진 심정에 불질러 버려라 라는 노래는 식민지 지식인이었지만 결핵으로 인해 병든 육체에 대한 무력감과 절망을 여실히 나타낸다. 한편 염상섭은 해바라기에서 폐병을 대물림하는 질병으로 묘사한다. 실연의 경험이 있는 늑다리 신부 영희와 노신랑 수택은 결혼하여 신혼여행을 가는데 그곳에서 김석이를 만난다. 김석이는 영희의 전 애인인 홍수삼이 폐결핵으로 죽고 수삼이 죽은 지 1년이 되지 못해 수삼의 부친도 폐병으로 죽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한다. 결국 홍수삼네는 폐병으로 각혈하는 것이 그 집안의 병력이라고 김석이는 말한다. 소설 속에 묘사된 것처럼 식민지식이 대를 물려가면서 앓던 폐병은 일제의 침탈로 인한 경제적 한패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식민지 상황 속에서 빈곤한 현실에서 생업을 이어나가야 했기 때문에 아무런 치료도 하지 못하고 그저 병을 방치하기 때문에 병은 제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음은 소설 속에 묘사된 성병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성병을 다룬 대표적인 문학 작품은 태만식의 탕류와 강경애의 동정이 있다. 일제야 한반도에 만연한 성병은 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기에 경제적 불황기가 원인이 되었다. 또한 일제에 의해 공탕제와 유학문화가 도입되면서 성병의 확산은 가속화된다. 일제는 조선의 식민화 과정에서 관리, 교원, 군인 등이 내한할 때 이들의 성역 처리를 위해 곽설치를 공인했다. 구체적으로 1908년 9월 25일 경지청령으로 조선의 기생단속령과 창기단속령을 발표해 조선의 매매업을 공창화했다. 조선의 공탕제의 독특한 것은 전차금이라는 제도였다. 이는 창기가 될 때 전차금을 인정함으로써 가족이나 친지에 의한 여성 매매를 합법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처럼 여성 매매가 합법화되면서 조선의 여인들 중 일부는 일제 식민지 하에서 가난을 이기지 못해 창기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 성병으로 인한 조선의 실상은 손흥식의 탕류에서 자세히 알 수 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남승대는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줬다가 먹곰보네라는 가족을 만나게 된다. 이 먹곰보네의 아버지는 가난 때문에 딸인 명림이를 기생집 수양딸로 단돈 200원에 팔아넘기는 모습을 보인다. 소설의 여주인공인 토복 역시 가족을 위해 돈에 팔려간 여성의 삶을 살게 된다. 탕류에는 이들로부터 성병이 확산되는 경로를 자세하게 보여줌으로써 당시 사회에 성병이 얼마나 만연했는지를 알려줌과 동시에 성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사회적 체제가 전혀 없었음을 알려준다. 한편 강경의 동청에 등장하는 매음녀 출신의 산월은 황해도 출신으로 아버지가 빚에 쪼들려 12살의 그녀를 수양 아버지에게 팔아버린다. 그러나 수양 아버지가 또다시 그녀를 요리점으로 팔아넘기면서 그녀는 매음녀 생활로 세월을 보내게 된다. 그렇게 한평생 매음녀 생활을 하다가 그녀는 끝내 우물에 뛰어들어 자살을 하게 된다. 이는 당시의 창기의 현실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소설이다. 이 시기 여성들의 매음 행위의 대부분은 가난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공개, 비공개적으로 매음이 횡행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성병의 확산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일제의 침탈로 황폐해진 경제 체제 하에서 자본주의로의 파행적 이행은 한반도에서 성병의 만연이라는 일종의 사회 현상을 야기했던 것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결핵과 성병처럼 서역에서 들어온 세균성 질환은 일제의 식민지 침탈로 인한 민족적 가난으로 인해 조선사회 전체로 빠르게 확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적인 빈곤으로 인한 청결관념의 미비, 질병에 대한 인식과 대처 방식에 대한 정보 부족, 일제의 한반도 질병에 대한 제한적인 대비책, 공창제 도입 등이 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결국 일제강점기 하에서 대규모로 간행된 한국 근대 소설은 당시 민족적 질병이었던 결핵, 성병 등이 다양하게 재현되어 있어 질병을 다루는 관점에서 당시 한반도의 근대화 과정의 초기가 갖는 특성을 고찰해 볼 수 있다. 또한 당시에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서민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했던 질병들이 서민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텍스트로서 활용될 수 있다.